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위험한 방향성이 숨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진짜 통과되는 거예요? 언제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 쓸 시간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개헌안이 지금 어떤 절차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통과 가능성과 그 후폭풍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절차부터 보시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하면 20일 이상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고요. 거기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그 국민투표에서도 통과가 돼야 비로소 대통령이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나름 까다로운 절차가 마련돼 있고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는 셈이죠. 그만큼 뭐냐면 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여권이 그리고 있는 일정표예요. 5월 초, 그러니까 5월 7일을 전후로 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결이 한 주만 미뤄져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5월 첫째 주 안에 표결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두르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묶어서 진행해야 별도의 국민투표 비용도 줄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 자체를 차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방선거 후보 보랴, 정당 보랴, 공약 보랴,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헌법 개정 찬성이냐 반대냐 한 장을 더 받아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최상위법을 바꾸겠다는 속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아직도 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수많은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유실되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부정선거의 의혹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묶어서 그것도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 시스템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에다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결정을 그냥 얹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졸속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의도적으로 국가 체제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계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과 가능성은 어떨까요?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제적 295명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197표가 있어야 가결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약 107석이에요. 산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이 전부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구조예요. 표면적으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확정했고요. 그래서 부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모든 것, 자기의 대통령직과 남은 인생까지 다 걸고 던진 비상계엄의 메시지를 자기들 지지율 떨어진다고 절윤선언으로 걷어차 버린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광장에서 목숨 걸고 외치는 윤호개인을 극단주의로 매도하고 등을 돌린 정당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고 정작 싸워야 할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주의 국민들에게 칼을 빼든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지켜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당론조차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 개헌안이 통과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부결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마지막 남은 존재 이유까지도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절윤선언으로 한번 무너졌고 부정선거 침묵으로 또 한번 무너졌고 거기에 더해서 좌파 진영의 핵심 아젠다인 개헌안까지 자기 당 의원들의 손으로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정말로 끝장입니다. 그때는 보수 정당의 외피조차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폭풍은 단지 한두 번의 선거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 자체의 재편, 어쩌면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자기가 던지는 국회 본회의의 한 표가 단순히 한 번의 표결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의 정치 인생과 정당의 존립, 무엇보다
국가적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한 표라는 사실을 똑똑히 자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국민투표까지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이구나,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민투표 자체가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차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내용을 추인해주는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서 본다면 이미 여기에다가 자기들 사활을 걸고 있는 자들인데 당연히 통과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시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비관적이 돼요. 그리고 이 법이 그렇게 통과되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나 막중한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버리면 우리가 국민투표장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투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투표는 자유시민이 이 시대에 남기는 의지와 메시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민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표결까지,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계시니까 주변에 널리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가족과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개헌안의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화하셔서 국민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십시오. 이러한 필사적인 행동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돼서 국민투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볼 거 없습니다. 더더욱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투표장으로 가셔서 반대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헌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깨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손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헌법은 한 세대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통치 시스템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를 의심받는 선거 시스템 위에서 단 몇 주 만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한 장 더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지금의 이러한 시도 앞에서 우리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